자, 세포 분열은 이 교재 10페이지야. 여기 10페이지.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내 목소리가 피곤해서 조금 잠이 오더라도, 자, 감수 분열하고 생식 세포 분열하고 같아. 이게 세포 분열은, 생물에서의 세포 분열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에 1회 분열로 목적을 이루어. 1회 분열하면 딸세포가 모두 몇 개 생기냐? 2개가 생겨. 왜 굵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게. 희한하네, 이거. 예, 딸세포가 2개 생겨. 근데 감수 분열은 연속 2회 분열을 해. 이게 한 세트 분열이야. 그러면 이게 딸세포가 4개가 생겨. 아들 세포는 없다. 그 다음에 아버지 세포는 없고 모세포가 있어. 모세포.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한 세트야. 여기까지 한 세트야. 체세포는 뭘 체세포라 그러냐면은 생식세포를 제외한 걸 체세포라 그러고, 생식세포는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치면 정자, 난자, 이걸 생식세포라 그래요. 하여튼 요렇게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일단은 한 개가 2개로 나누어지는 건데, 하여튼 나누어지는 거야. 생물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인 세포인 체세포가 분열하면 세포수가 늘어나 몸집이 커집니다. 아이고, 색깔이 왜 이래. 몸집이 커집니다. 그걸 생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생장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가 주된 원인이 아니에요. 주된 원인이 아니고 수가 늘어나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몸집이 큰 생물은 작은 생물보다 세포수가 많은 거예요. 세포의 크기는 항상 비슷합니다, 이게. 물론 분열이 막 끝나면 크기가 좀 작겠지. 근데 왜 이렇게 분열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분열하는 이유는 세포 자체가 생명의 단위체야. 이 생명의 단위체가 생명을 유지해야만 개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근데 세포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또 배출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물질 교환이라고 그러거든. 이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는 세포가 분열하여 세포 수를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면 불리하다고. 그 왜 그러냐면은, 물질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이 비율, 요 비율이 크게 나타나야 유리하다고. 요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클수록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고. 즉 생존에 유리하다고. 부피라고 하는 거는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정육면체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속에 있는 물질을 뭘로 보면 되느냐면 먹여 살려야 될 식구고, 자 여기 분자에 있는 표면적, 이 표면적은 뭐냐면은 돈을 벌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야. 이 돈을 벌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6에서 24, 24에서 54로 커져가. 그지? 그런데 먹여 살려야 될 식구도 커져가. 그런데 6에서 24로 커지는 것은 4, 6, 24 4배가 커지는 데 반해 먹여 살려야 될 식구는 8배가 커져. 또 요것도 여기 증가하는 배수만큼 이 증가하는 배수가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부피가 더 큰 비율로 증가를 한다고.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점점 줄어들어. 크기가 커지면. 그래서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커야, 이게 클수록 물질 교환이 유리하다고 그랬지. 이렇게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아서 점점 물질 교환에 불리해져서 결국 죽고 만다고. 속에 있는 거는 다 죽어버려. 그러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본 단위인데, 이 살려면 전체가 다 살고 죽으려면 전체가 다 죽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죽었으니 전체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적당한 크기가 되면 세포가 분열해 버린다 이 말이야.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야. 그럼 갑자기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염색체가 등장해. 염색체. 그 염색체를 공부하기 전에 DNA를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 DNA가 바로 유전 물질이야. 유전 물질은 DNA만 유전 물질이 아니라 RNA라고 하는 유전 물질도 있다고.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면은 유전 물질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우리의 형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유전 물질인데, 이게 DNA도 유전 물질이지만은 RNA도 유전 물질이야. 지금 여기 보면 DNA가 한 가닥, 두 가닥이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꼬여져 있어. 나선 구조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데 두 가닥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 사다리처럼, 사다리 그 가로처럼 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상당히 딱딱한 형태로 좀 생각하면 돼. 여기에 뭐가 저장돼 있느냐면은 각종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그러면은 유전 정보가 다 저장돼 있다 할지라도 보면은,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보면은 빈 페이지도 있고 그림 들어가 있는 페이지도 있고 그래. 그러한 부분은 정보가 없어. 정보가 없고 정보가 딱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거를 유전자라 그래. 유전자. 이거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한 부위야. 언어상에서 DNA상에서 유전자. 그런데 이 DNA에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근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DNA는 이 자체가 상당히 그 보호가 돼야 된다고.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놓냐면 칭칭 감아놔. 감으려면은 뭔가 실패 같은 게 필요하거든. 그게 단백질이야. 이 단백질 이름이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야.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실패 삼아서 층층층 감아 놓았다고. 이렇게 층층층 감아 놓은 것까지,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은 층층층 감아 놓은 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염색사라 그런다고. 사자는 실사자야. 염색사라 그런다고. 그 염색사가 꼬이고 또 꼬여서 만들어지 가지고 막대가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염색체야. 그러니까 염색사가 어떻게 꼬이고 꼬여가지고, 영어로는 슈퍼 코일링이라 그러는데,
꼬이고 꼬이고 또 꼬이고 이렇게 되는 게 염색체가 되는 거야. 이 염색체는 언제 나타나느냐면 이 염색체는 언제 나타나냐. 여기 보면 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핵 속에서 가는 실처럼 이게 염색사야. 풀어 흩어져 있어요. 이따가 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슈퍼 코일링이 돼가지고 굵고 짧게 뭉쳐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도 마치 염색체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 이거지. 그러면 염색체는 염색체인데 쌤 여기는 염색체란 말이 없고 여기 염색체가 있지. 그래 좋아. 염색체. 이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DNA뿐만 아니라 단백질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 단백질을 지금 꼬아가지고 그 염색사와 염색체는 구성물질의 조성 차이가 약간은 있긴 하지만 주요 구성물질로 보면 염색사나 염색체나 모두 DNA와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변함이 없다 이거. 늦게 나왔어요. 이놈아 일찍 다녀라. 30분을 지각하는 놈이 어디냐. 어? 자, 그래서 염색체가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됐다면 염색사도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된 거야. 그럼 염색 분체는 여기 잘 보면 마치 사람이 이쪽을 양쪽 팔을 들고 있고 양쪽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좌쪽 요쪽 부위, 아이 색깔 잘, 요쪽 부위를 염색 분체라 그러고, 그럼 요것도 염색 분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을 염색 분체라 그래. 분체. 빨간 글로 완벽하게 유전 정보가 서로 같아요. 왜냐하면은 염색사가 꼬여가지고 염색체가 만들어질 때 뭐 만들어졌다고 보면은 처음에는 이것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만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할 때 이게 그대로 복제돼 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중앙에 모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요 중앙에 모이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그림을 잘 안 그려놨는데 나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 이름이 뭐냐면은 동원체라고 그래요. 동원체. 요 이름을 지금 여기 요 부분이 동원체. 여기가 동원체. 동원체 안 배운 것 같은데 학교에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면요 그 학교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랬지, 이 세포 분열하고 멘델 유전이 원래 교과서가 바뀌기 전까지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1책에 있었다가 수능의 문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부담을 줄인다 그러면 아예 요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내용을 없애야 되는데, 이걸 중3으로 내려보내고 더 어려운 내용을 약간만 없애야 된다는 영역이야.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시험을 볼 때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보고 시험 문제를 낸다고.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이 내용을 안 가르쳐주면 직무유기야. 얘네들은 그러면 그럼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동원체 이야기 시작하면은
물어보면은 학교 선생님 막 뭐라 그런다 말이야. 너 어느 중학교 나오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두세요. 이거 가르쳐 준 건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내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동원체, 왜 동원체가 필요한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동원체가.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염색체 한 개거든. 이게 염색체 한 개야. 그럼 여기 염색 분체는 몇 개로 돼 있니? 두 개로 돼, 두 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따라서 이 동원체를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냐면 염색체 개수는 바로 동원체 개수랑 같습니다. 동원체 개수를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우리 염색체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사람의 염색체를 보면 사람의 체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외워두셔야 됩니다. 저 누구야 저기 민규는 이거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지 이거? 네. 많이 까먹었지 근데 46개입니다. 46개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상동염색체란 말이 나옵니다. 상동염색체로 하면은 23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2로 나눈 것 같네요. 2로 나눈 것 같은데. 자, 그럼 상동염색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상동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한 쌍으로 묶은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묶은 거예요. 세포 속에 그렇게 묶어서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걸 내 마음속으로 찾아야 되는 거야. 뭐와 뭐가 10개 중 23개가 상동염색체라는 거예요? 아니지. 46개가 전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씩의 염색체가 46개가 있으니까 쌍이 23쌍이란 이야기야. 요 밑에 그림이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상동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다 할지라도 유전, 정보, 구성이 같을 확률은 0%예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왜냐고?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고 다른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야. 엄마 아빠가 같은 사람이라면 같겠지. 근데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이잖아.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동염색체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 상염색체를 영어로 하면 body 크로모점이라고 그러고 성염색체는 sex 크로모점이라고 그런다고. 이 상염색체는 왜 body라고 그러냐? 이 염색체, 이게 많은 염색체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고 요렇게 크기와 모양이 같고 이렇게 두 개씩 쌍을 구성하는데 사람의 경우 모두 23쌍이 되고요. 그 23쌍이 되니까 개수로 따지면 46개가 되는 거야.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에서 번호를 매겨뒀습니다. 이게 상염색체입니다. 남녀 공통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이 특별한 한 쌍의 염색체만은 여자의 모양과 남자의 모양이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다릅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데 결정하는 염색체입니다. 이걸 이제 성염색체라 그러고 이 중에 남자 거를 보면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는데 큰 놈을 X 염색체라 그러고요. 작은 놈을 Y 염색체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염색체는 성염색체를 제외한 염색체로서 남자 여자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번호는 크기가 크고 키가 큰 놈이 1번이고 크기가 작고 키가 작은 놈을 맨 마지막 번호로 해서 1번부터 22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예. 위에서 유조점을 위에서 뭐? 위에서 상동 염색체가 33이라 하셨잖아요. 예? 상동 염색체가 2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게 상염색체 22쌍이랑 상염색체 한 쌍인 거예요. 그래. 근데 상동 염색체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인데 남자의 성 염색체가 크기와 모양이 다른 거예요. 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요것도 상동 염색체입니다. 요것만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네. 일단 여자인 경우에는 44개의 상염색체와 XX 성염색체가 있고요. 남자인 경우엔 44개의 상염색체와 XY의 성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한테서 22개의 상염색체와 아빠한테서 22개의 상염색체를 받는 것은 똑같아요. 단지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Y 염색체만은 아빠한테서 물려받지 엄마한테서는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엄마가 Y 염색체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걸로 봐서 아들의 Y 염색체는 반드시 아빠에게서 유래가 된 거고요. 단 돌연변이 제외입니다. 계속해서 아들의 X 염색체는 반드시 엄마에게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성이 언제 결정돼요? 예? 성이 언제 결정돼요? 성 수정 갈 때 결정납니다. 이것도 돌연변이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 돌연변이는 이걸 배웠다고 하고 바로 고등학교 가서 바로 나옵니다. 이거 내용 없이 알아두셔야 돼요. 남자 4분? 응? 아니 그 다음에 그러면 딸의 X 염색체는 이게 사실상 딸도 여자기 때문에 XX일 거 아니야? 그러면 딸의 X 염색체는 아빠한테서 온 건지 엄마한테서 온 건지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만 아들의 X 염색체는 반드시 엄마한테서 온 거고 아들의 Y 염색체는 반드시 아빠한테서 유래된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가면은 생물의 염색체 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물의 염색체 수.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개가 75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색체 수가 많을수록 진화가 된 것이다. 말 못하죠. 개가 우리보다 진화가 된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하고 이 소나무하고 벼를 보면은 염색체 수가 같습니다. 염색체 수가 같으면 같은 종이냐? 그것도 아니죠. 이게 연관이 없는 거예요. 염색체 수하고 진화론적으로 면으로 보면 염색체 수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색체 수가 같다 할지라도 염색체 구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모양은 생물의 종에 따라 다르고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벼나 소나무처럼 종이 달라도 염색체 수가 같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기나 모양이나 유전자 등이 다 같은 건 아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 말이냐, 유전 물질이 이게 내가 이게 처음에는 여기 한 놈만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한 놈만 있는데 그대로 복제가 돼가지고 여기에 만들어진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대로 복제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뭉치면 이렇게 분체들이 있는 염색체들이 나타나요. 근데 왜 이렇게 복제를 하느냐 이 말이야. 복제를 하는 이유는 갈라지더라도 같은 양을 가지기 위해서 뻥튀기는 거예요. 뻥튀기는 거예요. 이게 뻥튀기지 않고 분열을 해버리면 계속 DNA는 분열하면 할수록 점점점 없어져 버릴 겁니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아, 복제가 일어난다는 거는 분열하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시간관계상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풀어보시고 난 뒤에 질문을 하시는 게 낫고, 그 다음 페이지는 선생님이 체세법 분열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아서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체세법 분열은 몸을 구성하는 것, 즉 체세포는 생식세포가 아닌 것을 모두 체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체세포 한 개가 몇 개로 나눠진다고? 두 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나눠진 이것들을 뭐라 그러지? 요렇게 여기 한 번 분열한 거요. 또 이렇게 또 한 번 분열한 거. 이게 두 개로 나눠진다 할 때 이 두 개가 이게 딸세포라 그런다. 딸세포. 영어로도 이거 도터셀이라고 그러지. 선셀은 없어요. 아들 세포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세포를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포라 그럽니다. 모세포. 마더셀이라 그래요. 마더셀. 이건 도터셀.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걸 알면은 이거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체세포 분열은 어디서 하느냐? 체세포 분열은 어떠냐? 동물은 몸 전체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식물은요, 여기 동물은 몸 전체지만은 식물은 몸 전체가 아니라 생장점과 형성점과 같이 특정 부위에서만 일어납니다. 생장점은 이게 길이, 생장이 목적이고요. 형성적은 부피, 생장이 목적입니다. 동물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생장점이 닫히면 얘는 길이 생장을 못해요. 형성층을 닫히면 부피 생장을 못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세포 주기가 나타나는데요. 한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거. 어떤 한평생?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까지 한평생. 그러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이거는 한평생이 끝난 거예요. 이때 분열기는요, 세포 분열하는 시기를 말하는데 아주 비율이 작죠. 자기가 살아가는 한평생적 비율은 매우 작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기간을 간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 하느냐? 생장을 해요. 생장. 크기를 크게 하는 거예요. 생장하고 성장하고 생장하고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그로스예요. 그로스. 아시겠어요? 생장을 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대부분은 생장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가 분열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분열 준비하기 시작해요. 여하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준비하는 시기고 생장하는 시기를 간기라 그럽니다. 간기. 자, 그럼 그 간기란 말을 알았으니까 여기 들어오면 체세포 분열 과정, 분열 전에 간기에 유전 물질을 복제하는 등 세포 분열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간기를 원래 생장도 하지만
분열 신호가 들어오면 분열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이야. 이게 분열 준비는 어떤 게 분열 준비냐? 이게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생장이야. DNA가 복제되는 것이 분열 준비야. 이게 분열 준비야. 이게 분열 준비고. 그래서 그 결과 그 양이 2배로 늘어납니다. 2배로 납니다. 그렇지만 감기에는 아직 핵막이 무너지지 않고 핵막이 뚜렷하게 있고요. 뚜렷하게 있고 핵막이 무너지지 않고요. 그 염색체가 핵 속에 실처럼 풀려져 있다라는 말은 염색사 상태로 있다. 그래서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핵분열은 염색체가 주인공입니다.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 염색체의 주인공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을 합니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러면 전기는 핵막이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말기에 핵막이 이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염색사가 슈퍼코일링이 돼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죠. 그러면은 그 슈퍼코일링이 되어 있던 염색체가 여기는 다시 염색사로 풀려집니다. 말기에. 아하. 전기에서 일어났던 일은 말기에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추사가 형성이 되면요, 여기에 방추사가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핵막이 사라지는 거니까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점선으로 변했죠. 핵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라졌던 핵막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와 요거는 서로 아직 두 개의 딸 세포로 되기 직전입니다. 완벽하게 나눠져야만 두 개의 딸 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염색체에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 왜 두 가닥이냐면은, 두 가닥의 염색 분체냐면 앞에서 복제가 됐기 때문에 그 복제의 산물입니다. 복제의 산물. 자, 그럼 방추사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방추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방추사라고 돼 있다고요. 이거 잘 보세요. 방추라고 하는 것은 물레방아에, 물레방에서 옛날에 물레방아로 천을 짰잖아. 그 천 짤 때 실을 늘어뜨리기 위한 돌을 방추라 그러고요. 그 돌 방추에 매달려 있는 실을 방추사라 그러고, 그것처럼 느껴졌나봐, 한국 사람이. 그래서 방추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누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이 방추사를 써서 우리도 방추사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독자적으로 이름 붙인 건 거의 없어요. 전부 일본 사람들이 최초로 크로모좀을 염색체라고 번역했고요. The Science를 과학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말이야, 다 이거 쓰는 말들이 우리 말이. 그래서 뭐지? 도요타 자동차 지나가 못하게 하는 거 좀 웃기는 거예요. 그럼 과학이란 말도 사용하지 말아야 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좀, 응? 근데 그렇게, 아무리 국뽕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건. 자, 그럼 방추사가 여기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얘 보면은, 세포가 이렇게 둘을 나눠주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복제해가지고 이 두 가닥을 찢어 발견해야 되거든. 찢어 발견하면 여기 머리 끄댕이를 잡아야 된다고. 머리 끄댕이 잡는데 필요한 게 이 방추사야. 그 방추사가 여기서 사라진다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핵이 분열하는 시기거든. 핵이 분열하는 시기인데, 말기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세포질이 분열하는 시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기가 끝나기 전에 세포질 분열이 시작을 해요. 말기가 끝나기 전에. 그 다음에 전기는 그렇다 치자. 그래서 말기도 공부 끝났습니다. 그럼 중기는 뭐냐?
중기는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누구를? 염색차를. 근데 시간은 가장 짧아요. 시간은 가장 짧아요. 그리고 이 충기 때는 말이 왜 충기겠니? 물론 중앙에 배열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중앙에 딱 배열됩니다. 이 새끼들이. 근데 배열되어 있는 펌을 잘 보면 요렇게가 요렇게가 상동 염색체고요. 요렇게가 상동 염색체예요. 다시 말해서 상동 염색체든 지랄이 뭐든 일렬로 배열합니다. 아시겠어요? 위아래 상동할 수 있어요. 위쪽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다면요. 이 배열되는 순서는 관계없어요. 순서 관계없이 무조건 일렬로 배열합니다. 저기 근데 세포는 염색 분체부 있어요. 예? 날개 염색 분체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럼 염색체는 언제 바뀌어요? 이걸 염색체라 그럽니다. 이제부터. 요렇게 있을 때만 여기 염색 분체, 여기 염색 분체라 그래도 요렇게 하면 염색체가 됩니다. 근데 사진을 찍었을 때 아까 전에 사진 나왔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X자도 있었잖아요. 사진 찍으면 요것만 보이지 요건 안 보이지. 왜냐하면 금방 퍼져버리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왜? 세포 분열이 끝나면 염색체는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염색사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지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 퍼지지 않는 것처럼. 자, 그 다음 후기 때는 머리 끄댕이 잡고 양쪽 극으로 이동합니다. 누가 분리가 됩니까?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요걸 적어야 되겠네. 체세포 분열은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감수 분열은 여기가 첫 번째 분리되는 지역이 있고 두 번째 분리되는 때가 있는데 첫 번째 분리될 때는 상동이 분리가 되고요. 두 번째 분리가 될 때는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럼 다시 12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오른쪽에 가보면 모세포와 딸세포 선생님 설명했죠. 부세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합니다. 딸세포, 아들세포라는 말은 없습니다. 세포 분열 결과 새로 만들어진 세포를 딸세포라고 합니다. New Production 체세포 분열과 번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하고, 자, 이렇게 핵 분열이 끝나기 전에 세포질 분열이 이렇게 시작되면 동물 세포인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형태의 세포질이 분열이 일어나서 똑 두 개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식물 세포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뭐가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결국은 뭘로 되느냐면은 세포벽이 돼요. 그러면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개의 딸세포? 두 개의 딸세포가 생겨납니다.
자, 이 두 개의 딸 세포는 모 세포와 완벽하게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돌연변이 제외. 네, 식물 세포에서 모세포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체세포 분열의 결과 생장 크기가 크냐, 수가 늘어나 몸집이 커지게 되지. 재생의 의미도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그러면은 상처가 난 세포를 죽여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고 수명을 더해 죽은 세포를 보충하게 됩니다.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서 꼬리가 새로 자라나고 이런 거요. 그런데 일부 단세포 생물에서는요, 이 체세포 분열이 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개체가 되는데 의미가 있어요. 단세포 생물에는요. 아메바, 집신벌레 뿐만 아니라 세균도요. 아유, 무릎이야. 자, 그러면 13페이지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감수 분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